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1년 CVPR에서 발표된 Transformer Interpretability Beyond Attention Visualiz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발표 준비에는 펀디멘털 팀의 김동현, 박종익, 송헌, 양현모, 오대환, 이금배, 이재윤, 그리고 조남경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김채연입니다. 발표 순서는 논문 순서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XAI의 발전 과정과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고 관련 연구로 컴퓨터 비전과 트랜스포머 모델의 설명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들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전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뒤 성능 평가를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수많은 소터 네트워크에 쓰였으며 점차 컴퓨터 비전, 추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쓰이기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그 네트워크의 예측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시각화 툴의 필요성을 야기하며 이러한 시각화 툴은 모델을 디버깅하고 모델이 편향되지 않았는지 검증하며 하위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인데 이 구성 요소는 모든 두 토큰 간의 페어와이즈한 어텐션 밸류를 할당합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토큰은 보통 워드이며 비전 태스크에서 토큰은 보통 패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다룬 모델이다 보니 트랜스포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 그 핵심이 되는 셀프 어텐션과 어텐션 비주얼리제이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텐션이란 키와 커리의 시밀러리티 펑션을 확률화해서 가중치를 생성하고 밸류 값과 곱해진 벡터들을 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어텐션 스코어란 커리와 키의 유사도, 즉 밸류에 곱해지는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어텐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커리, 키, 밸류라는 세 가지 입력 요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쿼리는 물어보는 주체이고 키는 물어보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밸류는 리턴하는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텐션 밸류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커리와 키를 다트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계산하고 키의 차원수의 루트 값을 취한 값으로 나누어 보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마스크는 특정 단어를 참고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마스크 값으로 음의 무한 값을 넣어서 소프트맥스의 출력이 0에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확률화하고 마지막으로 밸류 값을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적인 어텐션 밸류 피처 값을 도출해냅니다. 딥러닝이 어떤 요소에 더욱더 많은 초점을 두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과정을 분석할 때에는 어텐션 비주얼리제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밝게 표시된 부분은 확률값이 높은 부분이고 이렇게 표시된 색깔들을 보면서 출력하는 단어가 입력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에 더욱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을 시각화하기 위한 커먼 프랙티스는 어텐션을 렐러벤시 스코어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싱글 레이어 단위에서 행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멀티플 레이어를 결합하는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예시로 들면 주로 각 토큰마다 얻어지는 어텐션을 평균 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그널을 모호하게 할 수 있으며 각 레이어의 역할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롤아웃 메소드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방법은 레지듀얼 커넥션과 페어와이즈 어텐션을 고려하기 위해서 어텐션이 선형적으로 결합해 다음 컨텍스트로 들어간다고 가정함으로써 모든 어텐션 스코어를 재할당합니다. 이 방법은 싱글레이어 어텐션의 활용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너무 간단한 가정에 의존하여 관련 없는 토큰이 종종 하이라이트 되었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Sum of Relevancy가 유지되도록 렐러번시를 할당하고 이를 전파하는 파이프라인을 따릅니다.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의 의사결정 과정을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극도로 스킵 커넥션과 어텐션 오퍼레이터에 의존합니다. 문제는 두 개 모두 투 어텐션 맵스를 혼합할 뿐더러 각각 유니크한 챌린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랜스포머는 렐로가 아닌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피처 모두로 이어집니다. 이런 non-positive 밸류를 조심히 다루지 않는다면 스킵 커넥션은 수치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셀프 어텐션은 나이프 프로퍼게이션을 거치면서 렐러번스의 총량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positive와 negative attribute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relevancy propagation 룰을 도입하며 add나 matrix multiplication과 같은 non-parametric layers에 대한 normalization term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attention과 relevancy 스코어를 통합하고 이 통합된 결과를 multiple attention block에 대해서도 결합합니다. 지금까지 인풋 이미지와 CNN이 주어진 로컬 렐러벤시를 나타내는 히트맵을 생성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며 대부분의 방법들은 그레디언트 메서드나 어트리뷰션 메서드 두 클래스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먼저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서드는 역전파를 통해 계산된 각 레이어의 입력과 관련된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하며 대표적으로 지금 설명드릴 그래드캠이 있습니다. 그래드캠은 캠의 확장으로 캠의 경우에는 갭이 없는 모델의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었지만 그래드캠은 그레디언트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선 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CNN 구조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몇 장 있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따라 붙는 구조를 띠는 반면 캠은 화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컨볼루셔널 레이어 이후에 갭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갭 레이어는 입력 이미지 피처 맵의 뎁스 각각에 대해 모든 값의 평균을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 이미지 피처 맵의 뎁스가 4라고 하면 총 4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차원 축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갭이 끝난 뒤에는 각 클래스로 연결되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붙여 파인 튜닝 시킵니다. 그래드캠은 캠에서 웨이트로 주었던 각각의 피처 맵의 가중치를 그레디언트로 대신 주게 됩니다. 따라서 갭이 없는 모델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래드캠을 만들기 위해서는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그레디언트를 활용하여 해당 그레디언트와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피처 맵과 고변상을 수행하여 추가적으로 렐로 활성화 함수를 거친 값을 인풋 이미지에 히트맵 표현해주게 됩니다. 그래드캠은 어떤 클래스에 대해 그래드캠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히트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시 사진에는 개와 고양이 그림이 존재하는데 어떤 클래스의 히트맵을 그리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화면 그림의 C와 I와 같이 차이가 나며 빨간색일수록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현하고 파란색일수록 적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냅니다. E와 I에서는 파란색이 해당 클래스의 에비던스에 해당합니다. Attribution Propagation 메소드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Layer Wise Relevance Propagation이 있는데 LRP는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분해를 통해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인풋 X가 D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D차원 각각의 피처들이 최종 아웃풋을 도출하는 데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기여도를 계산하여 분석하게 됩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수탉 사진을 훈련된 분류기에 넣어주면 그 분류기가 수탉이라는 결과를 내주게 되는데 히트맵에서 각 픽셀들의 렐러벤시 스코어를 색깔로 표시해두며 수탉의 불이나 머리 부분을 보고 해당 입력의 클래스가 수탉임을 출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LP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렐러벤시 스코어를 출력에서 입력 방향, 탑다운 방식으로 기여도를 재분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렐러벤시 스코어라는 것은 X가 출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X의 변화에 따라서 Y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각 뉴런은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갖고 있으며 각 레이어마다 전체 렐러벤시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XAI 방법들은 모두 트랜스포머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연산량과 성능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위한 시각화 방법의 분야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은 기여가 없으며 기껏해봐야 어텐션 스코어를 활용한 정도입니다. 현재의 이런 접근법들은 다른 종류의 연산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일부분뿐만 아니라 어텐션 구성 요소 대부분을 간과합니다. 가령 셀프 어텐션 헤드는 쿼리키 밸류 등의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를 내적하여 얻어진 어텐션 스코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FPN과 같은 셀프 어텐션을 제외한 다른 레이어들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프레딕션에서 인풋까지 모든 레이어를 전파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트랜스포머 내 각 레이어에 있는 어텐션 헤드의 스코어를 연산하기 위해서 LRP 베이스드 렐러번스를 사용합니다. 그 후 어텐션 그래프를 통해 이 스코어를 통합하며 이때 반복적으로 네거티브 컨트리뷰션을 지우는 방식으로
렐러번스와 그레디언트 정보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스코어를 통합합니다. 결과는 셀프 어텐션 모델을 위한 클래스 스페시픽 비주얼리제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제한 방법을 아래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렐러번스와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좌측 수식의 체인 룰을 사용해서 아웃풋 y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렐러번스 스코어라는 것은 입력의 변화에 따른 출력의 변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LRP 베이스 렐러번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LRP에서 사용하는 식과 동일한 우측 상단의 수식과 같은 디테일러 디컴포지션을 이용합니다. lnxy는 텐서 x와 y의 레이어 연산이며 전형적으로 이 두 텐서 xy는 레이어 n에 대한 인풋 피처 맵과 웨이트입니다. 렐러번스 프로퍼게이션은 역전파의 방향과 동일하기에 아웃풋과 가까운 n-1 레이어에서 n 레이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즉 n-1번째 레이어에서 n번째 레이어로 거슬러 올라갈 때 n번째 레이어의 제이스 뉴런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해당 타당성을 정의하기 위해 n번째 레이어에 쓰이는 xy와 연산자 l에 대한 정보, 그리고 n-1번째 레이어의 타당성을 활용하면 됩니다. 렐러번스 프로퍼게이션 식은 아래의 컨서베이션 룰을 만족합니다. LRP는 렐로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가정하는데 그렇기에 넌 네거티브 피처 맵이 결과로 나오며 이때 렐러번스 프로퍼게이션 룰은 왼쪽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양수가 아닌 값은 렐로에 의해 0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며 나머지는 앞에 렐러번스 수식의 노테이션을 그냥 원소로 분해한 것뿐입니다. 갤로와 같은 렐로 외의 비선형 활성화 함수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밸류를 모두 반환합니다. 이를 다루기 위해 좌측 LRP 프로퍼게이션은 여러 인덱스인 Q의 부분 집합을 구척함으로써 우측과 같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positive weighted relevance만 고려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에는 두 개의 피처맵 텐서를 혼합하는데 관여하는 두 개의 연산자, 스킵 커넥션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위의 연산들은 두 개의 인풋 텐서를 관통하는 렐러번스 프로퍼게이션을 필요로 하며 두 텐서 U와 V에 대한 렐러번스 프로퍼게이션은 화면의 수식과 같이 연산합니다. 이러한 연산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값들을 모두 산출합니다. 렐러번스의 총합은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합연산의 경우 하단의 식처럼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다만 행렬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스킵 커넥션에 대한 타당성 전파를 할 때 보존 법칙에 의해 렐러번스 스코어의 합은 상수로 유지되어야 하고 렐러번스 스코어가 보통 큰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numerical instabilities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스킵 커넥션의 수치적인 이유와 행렬곱에 따른 어텐션 메커니즘의 lack of conservation을 다루기 위해서 아래 수식과 같은 normalization을 적용합니다. 화면의 식과 보존 법칙과 렐러번스 초기화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레이어 n에 대해 각 레이어의 렐러번스 합은 1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보존 법칙이 성립하고 각 텐서의 렐러번스 썸이 유계되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 M은 D차원의 S 토큰의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스페셜 토큰도 존재합니다. 그 후 모델은 길이가 C인 분류 확률 벡터 Y를 반환하며 이는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셀프 어텐션 모듈은 임베딩 차원 D의 하위 차원에 해당하는 DH에서 연산이 진행되며 HDH는 D이고 H는 헤드의 개수입니다. 셀프 어텐션 모듈은 화면과 같이 정의되는데 모두 블락 B에서 연산된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A, B는 H by S by S 차원의 어텐션 맵이며 O, B는 H by S by DH 차원의 아웃풋입니다. 이때 각 로 i는 토큰 i에 관한 인풋의 모든 토큰의 어텐션 코에피션스이고 소프트맥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A, B의 각 어텐션 헤드의 로의 합은 1이 됩니다. A, B에서 각 헤드는 각각 다른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고 그 헤드에 대한 어텐션 맵의 로 i를 참고하면 i번째 토큰에 대한 다른 모든 토큰의 페어와이즈한 확률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각 어텐션 맵 A, B의 렐러번스 프로퍼게이션과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의 식은 모두 타겟 클래스 T에 관한 값이며 렐러번스는 레이어에 대해 그레디언트는 밸류에 대해 정의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최종 아웃풋 C는 화면의 수식과 같은 weighted attention relevance로 정의됩니다. 제한 방법에서는 weight
attention relevance를 계산하기 위해서 gradient relevance 곱의 positive value만 고려합니다. 수식을 확인해보면 각 토큰의 self inhibition을 막기 위한 identity matrix i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트랜스포머 블록 중 스킵 커넥션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제한 방법의 최종적인 결과 행렬 C는 트랜스포머의 인풋이 S 토큰 시퀀스일 때 S by S 차원을 갖습니다. 각 로우는 해당 로우를 표현하는 토큰과 그 나머지 모든 토큰들 사이의 렐러번스 맵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는 클래시피케이션에 관련된 모델이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담은 CLS 토큰만 고려됩니다. 다시 말해 CLS로 클래시피케이션이 작동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LS에 대응하는 로우 C, CLS로부터 렐러번스 맵이 추출됩니다. 이 로우는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에 대한 각 토큰의 영향력을 계산한 스코어를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넷 데이터셋과 이미지넷의 부분 데이터인 이미지넷 세그멘테이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능 측정 방법은 비주얼 도메인에서는 총 2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퍼터베이션에서는 AUC 리절트를 사용하였고 세그멘테이션 성능 측정을 위해서는 픽셀 애큐러시, MAP, MIOU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능 비교 대상은 크게 attention map, class specific, relevance propagation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사전 지식에서 언급한 롤아웃 메서드, 단순한 raw attention, 그래드캠 그리고 LRP 모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정성적 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가장 먼저 qualitative evaluation에서는 다양한 베이스라인과 제한 방법의 시각적인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은 일관성 없는 성능을 생성하는 반면 제한 방법의 결과는 더 명확하고 일관된 시각화를 제공합니다. 또한 클래스가 2개 있는 이미지에서도 그래드캠을 제외한 모든 방법은 두 클래스에 대해 유사한 시각화를 생성하였는데 제한 방법은 개일 때와 고양이일 때 2가지 다른 정확한 시각화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퍼터베이션 테스트를 진행하여 predicted targeted 클래스 모두에 대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퍼터베이션 테스트를 통해 얻어진 AUC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네거티브 퍼터베이션의 경우 AUC 값이 클수록 성능이 좋고 포지티브 퍼터베이션의 경우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데 제한 방법은 두 실험에서 모두 큰 차이로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넷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픽셀 애큐러시, MAP, MIOU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매트릭스는 화면의 표와 같은데 이 값들은 모두 값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으며 제한 방법은 모든 베이스라인을 현저한 차이로 능가하였습니다. 넌 포지티브한 활성화 함수, 스킵 커넥션의 빈번한 쓰임, 그리고 셀프 어텐션에 쓰이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모델링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 트랜스포머의 해석 가능성에 대한 문헌은 매우 적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을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기존 논문들의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모두 쓸 수 있는 relevance propagation 룰을 사용하였고 스킵 커넥션 같은 곳에서는 non-parametric 레이어를 위한 정교화 텀을 사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relevancy 스코어를 통합하고 통합된 결과를 결합하여 멀티플 어텐션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제한 모델은 다른 트랜스포머 해석 가능성에 대한 문헌들과 비교하였을 때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XAI가 주제인 것 같은데, 사실 좀 이거 들으면서 이해가 좀 잘 안 됐는데요. 그럼, 혹시 다시 예를 하나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왜 결과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왔으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델이 예측한 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투이티브하게 볼 수 있는 PPT가 있나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제 왼쪽 그림 보면은 이렇게 제한 모델이 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오른쪽에서는 사실 이 오른쪽 실험의 메인은 이제 2가지 클래스, 그러니까 개랑 고양이 이제 2가지 그림이 있을 때 다른 것들 보면은 이제 개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던 캣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던 이제 똑같은 비슷한 곳에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얘네 거는
두 개가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좋다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XAI가 이게 네. 성능이 당연히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얘는 왜 고양이라고 예측했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클로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논문에 설명이 없던가요? 이제 그런 클로가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빨간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결국은 요게 어텐션 스코어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쵸? 요 해당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어텐션 스코어로 계산을 한 거는 아니고, 예전에는 어텐션 스코어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어텐션 스코어만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어텐션 스코어를 활용한 결과는 로우 텐션으로 표시된 그림을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얘네 방법은 LRP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쪽에 대한 렐러런시 스코어를 계산하는 과정이나 이제 그런 거를 좀 수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로 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17페이지인가요? 네. 그럼 네. 1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아마 이게 LRP와 저는 일단 XA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근데 LRP와 그리고 여기서 제안하는 이 방법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가 일단 이해한 게 맞을까요?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게? 네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수정한 4개 중에 한 파트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어떠한 입력 인풋과 그리고 가중치를 곱했을 때 그 값이 양수인 것들만 이제 셋으로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겠다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positive weight relevance가 그 뜻인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혹시 이렇게 안 했을 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밸류에 대해서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논문에서는 그냥 네거티브 웨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계산이 복잡해진다라고만 나와 있어서 저도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가면은 non-parametric relevance propagation이라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 지금 웨이트 기준으로 이 렐레번스를 개선을 하다 보니까 파라메트릭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의미에서 논 파라메트릭이라고 했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스킵 커넥션이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때문에 non parametric이라고 붙인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아니면 나중에 혹시 이해하게 되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까 결과 이미지로 혹시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여기서 보면은, 지금은,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한 개의 객체밖에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개가 여러 마리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구했을 때, 히트맵을 구했을 때, 각자의 객체별로 따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이 혹시? 제가 실험했을 때는 기존의 그래드캠이나 다른 방법들이 하나의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를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 시켰을 때 같은 클래스는 다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런 것들이 각자의 객체별로 따로 표시가 될 수 있을지 혹시 그런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논문 인덱스를 봤을 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객체가 이제 2개 있는 경우에도 표시가 된 그 실험 결과를 이제 인덱스에 붙여놓기는 했었는데, 제가 이제 뽑아서 어펜딕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네네네. 근데 이제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일단 가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모델들도 좀 잡아내는 것 같아서 그 리절트에서는 그냥 다른 두 객체인 것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8페이지인데 혹시 가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 9페이지 보시면 그라드캠은 컨볼루셔널 레이어로부터 그라디언트가 사용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비전 트랜스포머 쪽 계열에서 그라드캠을 어떻게 찍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여기서는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슬라이드에는 비전 트랜스포머 계열인 것 같은데 그라드캠을 찍은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그게 언급이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래드캠 설명을 넣으려고 넣은 부분이고 말씀해 네네. 주신 그 맨 마지막 장에 대한 거는 제가 코드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보통 비전 트랜스포머 계열에서는 어텐션 맵으로만 이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델의 인터프리티빌리티를. 혹시 그러면 그라드캠은 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적용이 어려운지를 좀 이 발표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냥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연산량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간 부분이어서 네. 팀원은 아닌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논문을 본 것 같아서 이제 대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래드캠이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제 사용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문제점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로우하게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된다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LRP가 제안이 됐던 거거든요. 이제 LRP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탑 레이어 단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인풋 레이어로 그 렐러번스를 이제 프로포게이션 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파인 그레인드한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네, 그래드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CNN뿐만이 아니라 트랜스포머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 파인 그레인드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기 힘들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